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우리 시장이 오늘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더 지속될 거란 전망의 출발은 좋았는데요. 위기의 원인은 중국이었죠. 긴축 우려에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수익 높여지는 종목들 저희가 잠시 후 공개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골든테이블 투자의 이정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죠. 어제도 많은 분들 참여해주셨는데 저희가 못해드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20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순서 지금 바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이 빠졌는데요. 제가 오프닝 때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발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중국의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천 종합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크게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이었지만, 그게 따른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전반적인 경기와 그리고 정책과 이제 수급 등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오늘 그 IT랑 이제 미디어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중국 지수가 좀 조정을 좀 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2시 기점으로 해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죠. 이렇게 중국 시장의 움직임, 지금 이제 특별한 크게 호재거리도 없고 크게 악재도 없는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 또한 조금 출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일부 특정 산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이제 3중 전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중국의 그야말로 이제 개혁, 개방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건설 정책이라든가, 소득 분배 개혁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사회 경제 분야에 있어서 10개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이제 회의가 다음 달 열립니다. 네.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좀 중국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오늘도 금일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39거래일째 지속됐거든요. 반면 이 투신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 오늘도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역행을 하고 있어요. 투신권이 네. 점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 환매에 대한 물량을 좀 압박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39거래일 연속 매수지만 반대로 금융투자협회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 오전의 자금이 지금 34일 동안 빠져나갔고 34거래일 연속 펀드 순 환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고점을 넘길 것이냐, 우리 증시가 시초가는 좋았죠. 넘길 것이냐, 힘싸움에서 중국의 어떤 또 악재가 좀 노출이 됐어요. 중국 사실 악재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단기 금리가 조금 급등을 하면서 부동산 우려감이 좀 노출이 됐는데, 차트를 잠깐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중국 상해 차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서 지금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요런 자리에 왔다고 해서 또 뉴스나 언론은 이제 또 뉴스거리가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가격 흐름으로 인지를 하시고, 외국인 매수세, 아까 박수범 전문가께서도 서두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크게 어떤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런 투신권의 물량 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 네. 언론들이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 2,000포인트 부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뉴스나 언론 프로에서 과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2,000포인트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악재가 아닌 악재의 어떤 글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네. 팔았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 잡자라는 대중들의 심리가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 환매가 압박이 되어 있고 또 투시는 어떤 펀드 자금으로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자금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기댈 것은 연기금과 외국인 쪽에 네. 좀 수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슈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장주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수익 원하시는 분들 종목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불길한 시간은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화 추였던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7%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대현은 수익률이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코닉스가 지금 매수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손실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화요일 전문가였죠. 박근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우진플램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아쉽게도 매수가는 못 줬네요. 반면 SAMT가 3.4%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 이정민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위메이드와 워닝 IPS 두 종목 모두 편입이 잘 됐고요. 위메이드는 저점 기준으로 수익률 2%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AJ 렌터카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박수 좀 쳐드리고 싶은데요. 7%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자, AJ 렌트카에 네.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좀 가치적인 의미에서도 지금 현재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렌트카,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렌트카 사업이 우리 국내 시장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100%는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딱 이제 AJ 렌트카 아직까지는 좀 주가 흐름이 좀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흐름 자체가 좀 한번 이평선이 역배열되면서 좀 흐름을 깬 흐름들이지만,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최근에 매수 물량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저점 형태를 보여주면서 다시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보시다시피 22평선을 지금 현재 좀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좀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그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라도 아직까지 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AJ 렌트카 정말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률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미처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2,000원까지 꾸준히 홀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 어제 말씀하셨던 위메이드 일단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수익률이 2% 이상 나왔거든요. 좀 AS 부탁드릴게요. 예,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근처에 이제 분할로 잡아가셔라라고 네. 언급을 드렸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세하게 제가 기업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센TV,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좀 크게 지금 CBT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테스트죠. 일주일 동안 비공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데 29일날 완료가 됩니다. 비공개 테스트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 이제 모멘텀이 생기는데 게임이 무려 10년 동안 준비한 게임인 만큼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여드리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제압을 하고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오늘 도지형 음봉 캔들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다소 일간 차트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30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30분봉 차트의 모습인데 네. 지금 장기전의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가뜩이나 오늘 장중에 사실 장이 어렵지 않았다라면 좀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장중에 좀 눌림이 나왔습니다. 눌림 나왔지만 종가 무렵에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주는 패턴, 장대 30분봉의 장대 양봉이 뽑아져 올라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대로 유지를 하시되 일단은 중장기 모멘텀은 좋지만 일단 1차 목표가 제시드렸던 51,000원을 목표가를 하시고요. 51,000원이 돌파되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되는 모습이 나올 시에 계속해서 AS로 목표가를 상향해 드리는 전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투어 갖고 오셨습니다. 나흘째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무려 0.45% 양호한 흐름 냈습니다. 흐름이 좋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일단 하나투어 여행주 들고 오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이제 뭐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많이 나가실 텐데요. 정말 이제 좀 우리가 정말 실적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투어 정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사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 시장과 이제 인바운드 시장이 있는데요. 인바운드 시장과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이제 특별한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하나투어가 좀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 따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거의 6월달이죠. 6월달에 1,160원 정도로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최근 이제 증시로의 그 달러가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 환율이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좀 미국에서도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봤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기조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 부분들이죠. 그에 따라 원화가 지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05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였죠. 올해 초 1월 달에 이제 보여주었던 흐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1,055원까지 지금 내려온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 정도의 원화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증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오늘같이 이제 지수상으로는 오늘 좀 하락은 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원화가 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국내 관광객들이, 국내인들이 오히려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3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362만 명 정도가 이제 해외로 또 나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하나 투어를 통해서 이제 나간 고객들 봤을 때는 이제 51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이제 하나 투어가 이제 해외 아웃바운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국내 그야말로 여행사 중에서 탑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강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또 유치가 되고 이제 들어오냐는 부분인데, 자, 국내 관광객들 보시다시피 작년이었죠. 작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일본인들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서울의 명동에만 나가더라도 뭐 부딪히는 게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일본 명동에 나가면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또 명동에 나가면 쉐쉐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니하오. 니하오 뭐 쉐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인바운드 시장에 있어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좀 많이 국내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엔화 약세에 따른 좀 옛날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류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국내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가 최근에 이제 7월달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잡아주면서 계속 고점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 하지만 최근 그 7월부터 해서 8월 말이었죠. 8월 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그 여유법이죠. 여유법이 이번에 좀 개정이 되면서 여유법에 대해서 뭐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팔 때 일반적으로 뭐 쇼핑까지 이렇게 묶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게 따라 이제, 실제적인 이제 여행 비용에 대해서 이제 낮게 측정해서 그야말로 싸 보이는 여행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의 여유법이 좀 바뀌면서 지금, 그런 이제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오히려 지상비라고 하죠. 지상비. 그러니까 가이드, 그리고 그 외 호텔, 이런 비용들을 이제 높게 측정을 해서 할 수 있고, 중국 시장도 이제 여행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해외에서 무분별한 쇼핑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여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따른 이제 염려에 따른, 매출이라든가 인바운드 시장이 좀 작아지는 게 아니냐.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에 따라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여유법을 통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여유법을 통해서 양질의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따른 정말 하나 투어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소 그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시장에서 그런 이제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함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만들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만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중소 여행사들이 이제 점차 조금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게 따른 하나 투어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투어를 이제부터 좀 봐야 되고, 네. 보시다시피 이제 차트 모양 보시다시피 9월 달에 이제 9월 초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더 9월 말까지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 왔다가 지금 거의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쌍바닥 패턴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매수가는 65,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67,00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 65,000원, 목표 가격은 8만원, 전고점 부분인 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6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시하신 매수가는 6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67,000원이었는데 내일장이라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대표님의 내일장 대장주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죠. 금호설계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을 딛고 이틀 정도 좀 밀렸습니다. 오늘은 시장 대비 낙폭이 더 컸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금호설교.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3분기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왜 바닥이 탄생되는지를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3분기 매출은 13.8%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그래서 한 1조 1921억 원 정도 되는데 영업 실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억 정도 적자가 됐어요. 3분기 실적이요. 근데 4,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금호석유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 자체가 지금 중국 쪽에 대한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지금 타이어의 원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원재료가 합성 고무입니다. 근데 합성 고무의 또 원재료는 부타디엔이에요. 근데 과거 3분기에는 부타디엔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는데 그 높았던 재료를 갖다가 합성 고무를 만드니까 마진은 축소가 되는 그런 좀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타디엔이 이제 가격이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부타디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합성고무의 가격이 또 올라가고 합성고무가 올라가게 되면
타이어 업체에 납품을 하는 금호석에 좀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도로 내년 2014년도까지 해서 좀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금호석이 최근에 우리 타이어 업체들 주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고점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뭐 금호타이어 제외하고는 넥센타이어라든가 한국타이어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만큼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유럽 경기 호전이 좀 기대가 모여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가 한 6%가량, 플러스로 이제 처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 호전 시그널로 소비를 많이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좀 측정을 해보자면 유럽 경기에서 이제 호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타이어 수요 중에 또 교체 수요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겠죠. 타이어 부품 중에 가장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타이어 부품, 타이어인데,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합성 고무를 만들고 있는 금호석유라든가 롯데케미칼 같은 주가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호석유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이고, 4분기부터는 그런 기조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한 640억 원가량 흑자 전환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금호석유 차트 보면서 맥점 자료만 보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장기적으로 좀 저점을 지금 77,000원권을 찍고서 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뭐 주도주격은 아니어도 선도주 역할을 톡톡히 좀 했고, 오늘 시장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조정 피할 수 없었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음봉이 한번 나와줘라 하고 기도를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 아주 기분 좋은 음봉이고요.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제 진입하려는 또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의 어떤 장기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 이후에 뭐라고 봐야 될까? 돌파 이후에 안착하려는, 지지를 확인하려는 어떤 기술적의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커다란 어떤 저항 역할을 했던 이 하단선이, 돌파가 되면서, 지지력을 이제 확인하려는, 여기가 이제 장기적인 박스권이었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확인이 되려면, 아랫꼬리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하락 이후에 좀 양봉이 세워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실전 매매로 좀 접근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우리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고 싶어요. 네. 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시초가부터 떠서 강하게 출발을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수가를 어설프게 매수가를 드리면 매수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본봉상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떠서 출발하면 시초가에 그냥 매수입니다. 네. 매수고, 만약에 방송 중에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리지만, 장중 흐름을 지켜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시초가를 기준으로 내일 만약에 하루도 종목이 그러니까 음봉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자, 일봉으로 보시면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여기가 2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되는 자리고요. 아까 큰 박스권을 그려드렸던 가격권이 10만원 초반대 요 자리였죠. 요 자리와 동시에 겹치는 자리가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선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03,500원까지 한번 분할로 잡아 나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3,500원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전문가 이정희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기둥 종목은 내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오늘 어떤 불기둥 종목 가져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5일선, 21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군요. 그에 맞서는 이정민 대표님의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역시 오늘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거래량도 대폭 실렸고요. 음식료 주냐 화장품이냐 좀 고민이 되는 자리군요. 자,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롯데칠성, 내일장 네. 불기둥 종목으로 들고 오셨어요. 네네. 그 롯데칠성 하면 지금 현재 네. 너무 좀 무겁지 않냐. 그리고 네.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좀 많지도 않고, 그 상장 주식 수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뭐 120만 주 정도 되다 보니까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롯데칠성만큼 꾸준한 성장률과 그에 따른 계속해서 그 주가 흐름, 그 경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롯데칠성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마트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뭐 회사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에 있어서 지금 차트 일봉상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죠? 내일 다시 한 번 더 좀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오늘 같이 좀 지수상 좀 조정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양호하게 2.87% 상승 좀 흐름을 좀 잡아줬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단기 보시다시피 22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 부분들이 다시 이틀 연속으로 양봉 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롯데칠성이 이평선을 이제 정배를 만들면서 상승 흐름을 잡아줄 때 어떠한 흐름이었냐면, 자, 가까운 9월 달에만 보시다시피, 정배를 만들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일봉상 큰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주가가 단기 급등 패턴이 좀 나와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월 달이었죠. 4월 달에도 이제 이평선에 대한 지지 흐름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 또한 단기적으로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일 정도에도 우리가 한번 큰 양봉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렇다면 매수가는 160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5만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칠성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뭐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좀 덩치가 큰 무거운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요. 이정민 대표님, 네. 롯데칠성 음식료 중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내일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또 내일장에서 수익률을 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내일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일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네. 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음식료 섹터는 지금 곡물가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혜로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가 가격이 좀 낮춰지면서 곡물 원료를 갖다 쓰는 이제 회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지금 같은 자리도 괜찮고, 또 스포츠 시즌, 지금 한국 야구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구도 같이 한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음료 소비도 좀 많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차트 분석은 또 우리 박수범 전문가께서 좀 언급해 주셨듯이 21일평 제압하는 모습이 내일 좀 좋은 흐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롯데칠성 내일도 양호한 흐름 기대할 수 있겠다. 두 분 전문가님의 표를 얻은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정민 대표님의 불기둥 종목은 한국콜마인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좀 거래도 조금 나왔고요. 5%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내일장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예, 뭐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예. 좀 최근에 좀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권을 보이니까 그동안 네. 좀 미움을 받고 좀 서러움 속에서 좀 많이 회초리를 맞았던 종목군들이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제가 한국 콜마를 좀 선택을 해봤어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 콜마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위탁 생산 OEM, ODM 네.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최근에 세종시 공장이 올해 봄께 완공이 돼서 생산량이 무려 한 2.5배 늘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산량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좀 이익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박미라 앵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화장을 네. 하실 때 스킨케어에 좀 관심을 두세요? 아니면 색조 화장에 관심을 두세요? 여자는 피부가 좀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스킨케어에 주력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한 10분째 제가 물어봤는데, 네. 2분이 이제 스킨케어에 좀 주력을 한다라고. 나머지 8분은 색조인 그 색조 좀 관심이 많으세요. 젊은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네. 왜 제가 좀 웃자고 좀 한 얘기인데, 지금 주력 사업으로 지금 생산량 늘리는 쪽이 스킨케어예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화장품 트렌드가 색조 화장품이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부진했어요.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YG 엔터테인 같은 경우에는 네. YG 화장품, 색조 화장품 쪽으로 진출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 악화는 됐지만 또 성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적 회사예요. 북경콜마 쪽에 매출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매출액이 60억 원가량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무려 129%를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늘다 보니까 매출액 증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자릿수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분기마다 성장을 한다라는 건 칭찬해줄 만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중국 내 히트 상품을 좀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달팽이 크림이라는 이제 크림이 좀 50만 개 이상 판매되면서 중국 쪽에서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자, 중국 북경콜마가 이제 내년에 5월경에 북경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매출 규모는 한 300억 원가량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좀 한국콜마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맥점자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쌍바닥을 찍어주는 자리에서, 이중바닥을 찍어주는 자리에서 첫 번째 양봉 캔들 역시 5일선을 넘어서서 시가가 출발을 해서 양봉이 섰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좀 양봉이 세워지는데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됐고요. 첫 번째 첫 양봉이라는 점이 조금 기대가 모아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봉상 이렇게 분봉 끝까지 종가 무렵까지 이렇게 분봉을 들어주는 패턴은 아침부터 좀 들이대야 좀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과감하게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어요. 일단 제목이 불기둥이지 뭐 상한가 종목을 보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한국콜마 기준대로 뭐 2에서 3% 내지는 3에서 5%를 목표 수익률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송상 제시해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네. 22,700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오늘 양봉이 섰던 첫 번째 자리겠죠. 그러니까 5일선 자리가 될 것 같네요. 275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표님,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뭐 한국콜마도 흐름이 좋았지만 코스맥스 역시 한 5% 이상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를 추천하신 데는 어떤 뭐 낙폭 과대 메리트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낙폭 과대 메리트도 있고, 일단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혼난 종목이 이제는 반등을 한번 보여줄 자리다. 네. 기술적으로만 이제 보자라면 코스맥스도 좋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콜마가 낫다라는 말씀. 네. 불기둥 전략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박수범 전문가님 한국콜마 좀 설명 자세하게 쭉 들어봤는데 네. 어떠세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한국콜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수혜 때문에 좀 크게 상승했다가 네. 최근에 그 중국이 또 소비에 따른 좀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폭을 굉장히 많이 좀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아니면 지금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흐름 보면 굉장히 좀 이정민 전문가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쌍바닥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좀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5% 정도 상승한 흐름에 있어서 기관적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적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적어도 22평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상승 흐름 잡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을 정말 잘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 한국콜마와 롯데칠성 모두 양호한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증문 즉석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무료 문자 번호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김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늘 저희가 지금 차 바이오엔 엔텍이요. 차바이오엔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이요? 11,800원, 한 30% 정도요. 네, 11,800원에 30% 비중이시면 좀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금 됐죠.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도 지난 6월 달에 보니까 8,000원대까지 떨어지겠는데 잘 견디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네.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샀는데. 장기적으로요? 네, 좀 어떻게, 너무 변동폭이 심하니까 조금, 좀 어떻게 좀 생각하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한번 상담 좀 요청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어주시고요. 한번 방송 잘 들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차바이오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차바이오 배아줄기세포 관련 회사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바이오엔을 떠나서 지금 현재 바이오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지금 이런 업종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임상 실험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따른 2015년도가 되면 거의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임상 실험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부터 해서 내년 한 중후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염려도 이제 발생된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다들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래의 가치가 지금 현재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충분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흐름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역배열되어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8,000원대까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을 만들면서 차분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좀 지수가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3.6%라는 이제 하락폭을 좀 보여줬지만, 하지만 거래량에 있어서 매도 물량은 크게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청자분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셨다 하셨는데, 네. 그 관점은 정말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담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차바이오엔 또한 좀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지금 정배열 구간에서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네. 앞으로 좀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더 매수가보다 좀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는 물량을 좀 더 이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10,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충분히 좀 더 매수를 해서 좀 매수 단가를 낮춰서 좀 그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를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한 전고점 근처까지만 보면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 고점 부분이 이제 1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네. 좀 상승 흐름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 상담 도와드렸고요. 잘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루멘스요. 루멘스요. 네. 네. 일단 오늘 한 2% 좀 밀렸군요.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9,200원에요. 네. 3월 달에 매수했거든요. 아, 3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아이고, 올해 3월이요? 네, 그럼 한 예.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에서 7개월. 비중이 몇 %시라고요? 50%인데요. 네, 근데 한 5월, 6월 달쯤에 이익 실현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는데.
네, 11,000원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요. 네.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방송 잘 봐주세요. 근데요. 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 손절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너무 지루해가지고 뭐 계속 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는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정민 대표님, 루멘스요.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들고 계셔서. 네. 일단 지금 통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통화가 지금 일단 안 되는 관계로, 네. TV로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혼나셔야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충분히 나셨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가 원칙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점진적으로 손절이 아니라 익절가라고 해야겠죠? 어느 선이 무너지면, 최소한 어느 가격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러한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종목을 보유해 나가셔야 이러한 마음고생을 또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루멘스, 최근에 서울 반도체는 외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루멘스는 투신권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투신이 좀 외도를 했어요. 투신이 좀 빠져나가면서, 루멘스 주가는 빠졌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서울 반도체를 사랑을 해줬습니다. 근데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두 자릿수 때 3분기 실적, 성장성이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역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게 펀더멘털과 모멘텀을 딱 봤을 때, 내년에는 오히려 울트라 HD TV 수요가 급증할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루멘스 단순히 LED 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서 패키지, 그러니까 LED 백라이트 유닛을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루멘스입니다. 그래서 네. TV, LED TV라든가 LED 조명 쪽으로도 자 수익권이 나오고 있고 파일을 점차 키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짚어보게 되면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다. 근데 주가는 내렸다. 그럼 수급을 봐야겠죠. 자,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앞서서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외국인의 사랑은 원체 못 받았고, 투신의 사랑을 받다가, 투신이 외도로 다 빠져나갔죠. 근데 연기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연기금 보시게 되면, 연기금 이렇게 살아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찾아볼 점이 뭡니까? 그동안 사랑을 듬뿍 줬던 루멘스가 처음 매수를 해와서, 물량을 다 팔고 이제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게 호재 아닌 또 호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네. 내년 5월 4분기 또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투신이 이제 물량을 다 털었습니다. 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급락은 없어 보이고요. 손절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인내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루멘스에게 줘야 할 최종 이제 거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봐야 할 가격권이 요 최저가를 찍었던 네. 8,040원대예요. 여기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지금 세 번째 살려줬던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8,000원대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조금 인내를 해보시고 네. 다음부터는 좀 매수하시면 수익이 나시면 이렇게 입절가를 높여가면서 수익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루멘스까지 상담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문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가 들어왔습니다. 5814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이버 매수하신 가격대가 66만 6천원, 비중 50%이시고요.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팔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박수범 전문가님. 네이버. 좀 최근에 어제 그제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네이버가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네. 또 상장됐던 이제 파수닷컴이라는 회사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업체인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흐름이 좀 오늘 같은 날 좀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러한 해외 업체들, 온라인 업체들의 에 대한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 또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흐름 때문에 네이버도 최근에 좀 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고점 신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틀 동안 좀 외국인들이 수급상으로는 매도 물량을 시장에서 좀 내놓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비중이 50%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50%에 지금 66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일단은 이제 뭐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22평선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그 흐름에 있어서 매수가 근처에 온다면 비중은 조금 축소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자체 발광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해외 이슈에 따른 우리 국내 업체들의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더 이평선에 대한 지지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반등 흐름이 보여줄 때 그때는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한 30%까지 좀 줄여서 그 20%를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종목들로 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들어간다면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좀 양질의 포트폴리오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럼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손절 라인을 제시한다면 이제 60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60만 원에서 좀 지지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 구간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가 들어왔습니다. 5134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기 현재가가 84,200원인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87,000원이시고 좀 손실이 있으시죠? 비중이 2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매수가가 일단 87,000원이시면, 좀 최근에 매수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자, 최근에 매수했다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기의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로서 좀 이제 고가폰에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성장성이 이제 다 막힌 것이 아니냐, 이제 살 사람 다 사고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바로 중저가 스마트폰 쪽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대만 업체라든가 중국 업체가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판매를 시작했고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애플과 삼성전자가 가져갔던 시장을 뺏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삼성전기 그렇다면 자, 지금 시장에서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지금, 왜냐면 시장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87,000원이 매수가시면, 지금 마이너스 폭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지금 올라오는 60일 이동평균선 하단선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 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1차적으로 상승 랠리가 한번 나와줬죠. 그러면서 옆으로 가격 조정 한번, 그 다음에 시간 조정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론상, 기법의 이론상, 여기서 시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라면, 60일 이동평균선을 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60일 이동평균선을 잡으시되, 가격으로 치면은 83,000원권이겠네요. 일단 83,000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시고요. 83,000원 이탈 않고 N자 파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N자 파동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면은 9만원, 89,000원에서 9만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 게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DI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600원이시고요. 비중이 40%.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현재가가 11,100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죠. 매수하신 가격대 좀 회복 가능할까요? 박수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매수하신 부분이 정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최근에 그 DI가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싸이라는 가수 부친이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이 DI 회사에 계시다 보니까 DI 그 싸이 관련주로 해서 이제 DI가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인데요. 실제로 DI 같은 경우는 정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도 좋게 나오는 정말 좀 알짜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자, DI 지금 11,600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좀 테마성이 좀 강하죠. 지금 이제 싸이가, 나오는 그 신곡 발표가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상승 흐름은 조금 나와줄 수 있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전 거점 부분이 12,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왔는데요. 2794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9만 1,000원, 비중 25%. 대표님,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대장주를 또 시청해주신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네. 현대모비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 좀 사실 시장이 안 빠졌으면 21선 지키면서 좀 더 전고점을 바로 했을 텐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서 좀 밀렸을 뿐 전혀 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 완전한 주도주는 아니지만 시장 트렌드를 꾸준히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품 섹터예요. 현대모비스 잘 매수하셨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 흔들거리더라도 이전 전고점까지 31만 원입니다. 31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님, 골든테이블 투자 이정민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